네, 오늘은 학습지 39쪽 6단원 화학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 6단원에서 소단원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면 같이 바로 학습지로 봅시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또 많이 들어봤죠.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물질 대사죠? 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학 반응을 이제 우리가 광합성 과정이다. 그래서 요 광자는 뭐예요?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죠. 자, 그래서 광합성의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같이 표로 채워봅시다. 녹색 식물, 즉 식물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녹색 식물, 식물의 세포기관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이름은 엽록체죠.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엽록소고 이제 그 세포기관은 엽록체가 되겠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가 하면은 광이라 그랬죠? 광자 뭐예요? 빛 에너지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식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 이런 말이 있듯이 식물은 햇빛이 있으면 산소를 만들어내요. 즉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가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물을 만들어야 돼요. 물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쵸?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을 만나면 산소와 뭘로 바뀌냐면 요 내부의 에너지, 즉 포도당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빛을 많이 받아야지 당분이 생긴다 이런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포도당을 생성해 내려면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제공해주고 또 식물 자체가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포도당을 스스로 생성을 한다. 근데 이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대기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대기 중에 사람이 내뿜는 거는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을 하죠. 즉 사람들이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와 식물이 이 뿌리 줄기로부터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자, 그럼 광합성의 영향 봅시다. 이산화탄소를 어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쵸?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그러면 뭐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자체가 요거 자체가 우리 지구에 있으면 지구 주변을 CO2, 이산화탄소가 감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온도가 이 열이 지구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CO2에 갇혀서 지구 내부가 뜨거워지잖아요. 이 현상을 뭐라 그래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I가 CO2란 말이에요. CO2, 이산화탄소. 탄소가 산소 2개랑 만난다. 이산화, 산소 2개, 탄소.
그래서 지구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소모를 해주니까 온실 효과가 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적어야지 지구온난화가 줄어드니까 나무를 심어라, 식물을 심어라. 그런 이유가 이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생성된 어떤 것이 녹말이나 셀룰로스와 같은 식물에 필요한 양분으로 저장될까 하면은 포도당이죠. C6H12O6. 그래서 이 포도당이 육각형이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이면은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고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대기 중으로 방출된 요 산소, O2,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죠.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쵸? 산소, 인간, 즉 생물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 반응. 이건 뒤에서 볼게요. 연소 반응은 연소는 한마디로 태운다는 거예요. 물질이 타기 위해선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 지구 역사의 기여 이건 무엇일까 하면은 남세균이 있어요. 남세균. 요건 뭐냐면 그냥 세균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남세균. 그런 세균과 중에 남세균과가 있는 거지. 그 남세균이 세균인데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요 세균이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식물만 광합성을 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요 남세균 같은 경우는 세균이지만 어떻게 보면 활동성이 있는 생명체이지만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은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쵸?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에 무엇이 생성되냐면 오존층이 생성됐다. 라고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유추. 엄청 옛날에 완전 지구가 태초의 지구일 때는 생물체가 살기 힘들었죠. 그치만 그때 생물체가 살기 힘들 때는 세균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세균. 그럼 이런 세균들이 빛을 받아서 태양빛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들어오겠죠. 지구에. 그러면 이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초기에 태초의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산소들이 서로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O3라는 오존을 만듭니다. 오존. 그럼 이 O3라는 것은 지구 주위를 감싸게 되면서 오존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존층. 그것이 이제 지금의 오존층이 됐을 거다. 이게 오존층이 생겨야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라든지 오존, 지구 밖으로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전파들을 오존층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때부터 지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체, 살아 생물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태초의 지구를 돌이켜봤을 때 남세균이 산소를 광합성을 통해 생성해내면 그 산소들이 결합하여 오존층을 생성하고 그 이후로 이제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방금 뭘 흡수해준다고 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전파, 우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전파라든지 혹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 밖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래서 비로소 지구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광합성이었고 두 번째는 철의 재련이다. 우리가 철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철도.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이 생성이 되냐 안 되냐로 역사를 나눌 정도로, 그쵸? 철이 생성된 이유를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하고, 철이 발전되기 이전의 사회를 이제 청동기, 그쵸? 그 이유는
더 가겠죠.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역사를 철로 나눌 정도로 이 철이라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철을 이용해서 무기가 만들어지면 강한 무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철이 들어가면 일단 무기를 생산하면서 어떤 그런 사회가 좀 더 체계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철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건축을 또 하고 또 배를 만들고 등등등 일상생활에서 철이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간단하게 보면 우선 철이 인류 사회에서 많이 쓰이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딱 강하고 튼튼한다는 것도 있고 또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별, 즉 행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수소였다가 그죠? 수소인 기체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든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되고 또 이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최종적으로 별이 죽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에 되면은 철도 만들어내죠. 그쵸? 그러니까 별의 수명에 있어서 별의 주기에 있어서 철이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원소다. 그렇다는 거는 지구도 어쨌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철이 생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다. 그리고 또 반응성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것이 좋지만 철은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작다는 건 혼자서도 안정한 기체이고 다른 기체와 결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철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라고 하면은 녹슬기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녹슨다라는 건 산소와 결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이라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는 재련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철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철은 이렇게 씁니다. 화학기호로 Fe.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철광석의, 즉 광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얘를 그대로 쓰진 않죠. 이 안에서 이 철광석 광물 안에서 순수한 철을 재련하고 싶다, 빼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철광석의 화학식은 Fe2O3. 즉, 이 말인 즉슨 금속인 삼가철과 비금속인 산소, 이가 마이너스 2인 산소가 합쳐져서 생긴 거겠죠? 얘네는 뭘까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을 댈까요? 공유 결합이겠죠? 네, 공유 결합이 아니라 그죠? 두 이온이 만나니까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 속에 파묻힌 그런 광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수한 이 철만을 내가 끄집어내고 싶으면 재련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과정을 봅시다.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련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코크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선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먼저 짚어봅시다. 코크스는 연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연탄이라고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고체 연료, 탄소 덩어리, 까망 색깔 고체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연탄을 떠올리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럼 코크스와 석회석은 하얀 색깔 가루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석회들, 그리고 산호 있죠. 산호, 바다에 있는 산호 이런 것들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얀 색깔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따 이제 나올 거고 그걸 사용해서 재련을 할 거고 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C는 방금 코크스였고 O2는 산소 기체 CO 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말한 철광석, 그리고 Fe는 순수한 철, CO2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 CaCO3는 방금 봤듯이 석회석이라는 물질이고 하얀 색깔 물질, 하얀색 가루라고 생각해도 되고 CaO는 그냥 칼슘과 산소가 하나 붙은 거고 CO2는 이산화탄소, 얘는 산화칼슘이겠죠?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 또 얘는 SiO2, 그래서 이산화규소라고 합니다. 이산화규소. 그 다음에 CaSiO3, 요거는 이제 슬래그로 배출된다 할 때 그 슬래그. 그러니까 남는 명칭을 봤으면 이제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철광석을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철광석을 코크스와 석회석과 혼합해서 두 개를 혼합을 해서 용광로에 넣고 가열한다. 즉 여기다가 이 세 개를 다 넣고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는 거죠. 가열. 그리고 공기를 주입해준다. 공기를 넣어준다. 그럼 철이 얻어진다. 끝이에요. 좀 더 상세히 보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그러니까 연소한다는 거는 산소가 들어가면서 탄다는 건데 이게 타다가 중간에 덜 타는 거예요. 완전히 연소가 안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으로부터 Fe2O3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철광석과 석회석과 코크스를 한 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코크스를 봅니다. 코크스. 먼저 이 코크스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죠.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얘가 완전히 연소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죠. 그쵸?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럼 이 일산화탄소는 누구랑 만나냐면 두 번째로 들어간 이 철광석과 만난다. 그래서 철광석과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순수한 철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석회석은 왜 넣냐? 세 번째로 생긴 얘네들 이제 순수한 철 얻었고 이산화탄소는 날아가겠죠, 밖으로. 얘네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철광석 안에 순수한 철 말고도 또 다른 불순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불순물인 이산화규소가 불순물입니다. 이산화규소. 그래서 SiO2. 요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석회석이 이 이산화규소랑 만나서 그쵸? 석회석이 이산화규소랑 만나서 슬래그로 배출이 된다. 라는 겁니다. 석회석은 마지막에 불순물을 정제할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큰 범위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산화철을 우리가 순수한 철로 만들고 싶은 과정이에요. 산화철을 순수하게 철로 만들고 싶은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성되냐? CO2가 생성되죠.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미안해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요 초록 색깔인 일산화탄소, 불연소된 초기에 코크스를 넣어서 코크스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얻기 위함이죠. 즉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요게 산화철과 만나서 순수한 철, 그리고 나머지 일산화탄소가 추가적인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겠죠. 사실 큰 중요한 부분은 여기고, 그 다음은 이제 불순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석회석이 쓰인다. 그래서 슬랙으로 방출된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 결국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 요거. 자연에 존재하는 철, 즉 산화철이 철광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광석이 일산화탄소와 만난다. 얘는 누구에 의해서 생성돼요?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랑 만나면 순수한 철을 얻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 근데 이 철광석이 갖고 있는 불순물인 이산화규소를 석회석에 의해서 재련을 하고 나면 슬래그가 배출이 된다. 이게 끝.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40쪽 봅시다. 순수한 철을 재련할 수 있다. 재련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시대가 열려요? 철기시대. 철기시대, 방금 철의 사용처를 굉장히 많이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철이 매우 많이 쓰인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러면 철기시대가 되기 이전에 청동기시대에는, 그쵸? 청동은 여러 가지 금속을 쓰는 건데 그 중에서 구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보다 구리를 먼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리는 이제 10원짜리 동전을 떠올리면 됩니다. 물론 얘도 순수한 구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리는 10원짜리 동전이 쉽게 녹슬진 않잖아요. 그만큼 구리는 산소랑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금속으로 얻어지지만 철은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그랬어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즉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구리는 자연 그 상태로도 충분히 정제가 되어 있지만 철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 상황 속에서는 철광석이라는 화합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기술은 시대가 발전을 해야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을 얻기 위한 기술 발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리보다 철이 더 이후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3번 화석 연료의 연소 봅시다. 지질시대 생물의 사체가 땅속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 생성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석 연료라고 보면 됩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석유가 필요하죠. 석유, 중동에 막 석유 부자, 그 검은 물 해서 석유가 있죠. 이 석유가 대표적인 화석 연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집 표면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면 지구 깊숙한 곳에 이렇게 석유가 검은 물 석유가 흐르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석유가 별로 없죠.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시추한다 그러죠. 석유를 뽑아내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석유는 어떻게 한정되어 있다는 건 과거에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석유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 보면은 과거 지질 시대부터 그죠? 동물이 죽으면 흙 속에 이렇게 묻히겠죠. 뼈들이 시체가 이 압력을 받아서 얘네들이 변화한 거죠. 석유로 기름으로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채워봅시다. 방금 내가 말한 석유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는 연료죠. 석탄은 C, 탄소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 주원소는 탄소. 석유는 탄소와 H, 수소. 천연가스도 CH4, 메탄이죠. 탄소와 수소. 용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 석유는 플라스틱, 석유를 우리가 기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검은색 석유도 정제를 해서 쓰잖아요. 정제하고 남은 물질들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또 연료는 그 정제하고 남은 깨끗한 기름, 그쵸? 그 기름으로 연료를 쓰는 거고 천연가스는 집에서 쓰는 난방 연료. 화석연료 연소를 봅시다. 연소는 뭐예요? 산소랑 만나서 불에 타는 거를 연소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양초가 있죠. 양초를 공기 중에 놓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화르륵 하면서 불이 피어올라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불은 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양초만 녹겠죠? 양초만 이렇게 녹을 뿐 불이 꺼지지 않는데 유리컵으로 이렇게 양초를 가둡니다. 양초를 가두면 이 불이 약해져. 불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다가 꺼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양초에서 불이 난다. 불이 발생한다는 건 연소한다, 태운다. 태우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한데 유리컵을 가두게 되면 유리컵 안에 초를 가두게 되면 유리컵 안에 공기를 다 연소하면서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불꽃을 낼 산소가 없어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게 연소예요. 태운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만 불이 난다. 화석연료의 연소 봅시다. 화석연료. 주 물질은 탄소와 수소. 얘네들이 산소와 만납니다. 산소와 만나면 H랑 O가 결합하면 물이 되죠. 물이 되고 C랑 O가 만나면 CO2, 이산화탄소가 된다. 요게 이제 연소 과정. 화석연료를 쓰면서 좋은 점이 뭘까? 좋은 점은 우리가 추울 때 기름에다 불 붙이면 불 붙어서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연료로서의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일종의 연료라는 거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에너지원이니까 그 열로 인해서 기관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증기기관,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여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게 열기관들이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기관이 돌아가게 되는데 증기기관은 어떤 거에 쓰여요? 주로 열차에 쓰이죠. 증기기관, 열차. 그 과거의 열차의 연료로 쓰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물류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연료로 의해서
물자가 이동하고 혁명, 산업의 발전이 일으킨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자꾸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름보다는 전기를 사용하고 좀 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산화탄소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쭉 정리를 하고 끝내봅시다. 자, 광합성은 우리가 삶 속에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고 식물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때 얘네들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빛 에너지가 필요했고, 빛 에너지가 두 물질을 이제 산소와 포도당으로 바뀌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물, 두 번째는 인간이라든지 생물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빛을 받으면 산소와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광합성이었고, 철의 재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구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철광석 혹은 산화철. 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만났죠? 일산화탄소랑 만나면 순수한 철과 또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남은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과정이었고, 화석 연료의 연소는 화석 연료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얘네가 연소한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물이 형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 하면은,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광합성은 산소를 생성하는 거고, 철은 산화, 즉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철을 분리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고, 연소도 산소가 있어야지 물질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어떤 원소가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무엇이 관여하는 반응?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 산소가 붙으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사용되고, 철의 재련 과정은 철광석으로부터 산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연소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이고, 화석 연료의 두 가지 주성분은 C, 탄소와 수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